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도 6월 21일 월요일 아침 시간인데요. 어,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나왔던 기사들 한번 보면서 삐딱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나오고 좀 심각했던 기사가 바로 요 기사죠. 델타 변이 비상이다. WHO에도 감염력이 가공할 수준으로 빠르다. 그죠? 그럼 세계 지배종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런 얘기는 델타 변이는 인도발 변종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요게 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 여기도 보시면 델타 변이 중국도 덮쳤다. WHO 지배종 과정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이제 백신도 맞고 뭐 어쩌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어쩌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서서히 덮고 있는데 중국도 덮쳤대요. 근데 요 기사를 보시면요. 백신 접종률이 80%가 되는 대부분이 맞았어요. 영국 델타 변이에 무너졌다. 하루 확진자 11,000명이다. 이미 백신을 접종을 하고요. 그랬던 사람들도 다시 이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로는 요게 지금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지역에 이제 뭐 수도권은 아직 통계를 내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쪽에 백신 접종 후에 감염 사례가 60명. 돌파 감염이라는 건 이제 뭐 2주가 지났어요. 맞은 지 2주가 지내갖고 항체도 생기고 뭐 이랬는데 그런 사람도 감염이 된 사람이 2명이나 나타났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지. 그죠? 지금의 백신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 보세요. 중국 시노백 백신 맞은 인도네시아 의료진 350명 무더기 확진이 됐다. 중국 백신, 이것도 문제겠죠. 근데 중국 백신 맞고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 2주 격리 해제해야겠다. 세계 최초로 해주는 나라가 되겠다. 지금, 이 기사도 봤잖아요. 그때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한데, 해주면 어떠냐, 안 되겠냐,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 생명이랑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동안 고생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까지 막 더 번진다거나 잘못되면 막을 수 있는 건 막는 게 맞겠죠, 지금. 그죠? 무조건 정치적으로만, 그지? 무조건 지지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된다고 안 되겠다는 거는 국민들이 또 지적을 해줘야, 바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요. 델타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는, 잘하면 이번 가을에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가을, 겨울 해서.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돼요? 지금까지 맞은 백신은 무용지물이 된다. 맞은 사람들 뭐가 되냐 이거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럼 목숨 걸고, 백신 맞다가 지금 무슨 사지마비가 됐다거나 또 죽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무슨 개죽음이냐 이거지. 그죠? 굳이 근데 미친 듯이 지금 우리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접종률이 확 지금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는 접종률, 단기간 내에 그렇게 해서 맞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나마 주가가
미국도 빠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잘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백신 접종률, 보급률이 확 갑자기 좋아지기 때문에 덜 밀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백신 접종률이 추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요. 우리나라도. 생각해봐봐. 이거 맞아봐야 또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막 돌기 시작하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중국을 덮쳤다 그랬잖아.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가. 근데 중국 사람들 백신 맞아봐야 소용없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격리도 안 하고 돌아다닌대.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백신을 굳이 목숨 걸고, 맞을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무용지물이라면 이걸 왜 비싼 돈 주고 목숨 걸고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그지? 그러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근데 이건요, 이렇게 보시면 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또, 요 델타 변이 대유행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빠르대. 네, 더 빠른 속도로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더 치명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치명적이지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번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학교로 가던 애들, 직장 나갔던 사람들 다시 들어와야 되고, 또 사람들 못 모이게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황에 돈을 더 풀어야 되는 또 명분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또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걸로. 근데 반대로요. 이제 경기가 좋아져 갖고 좋아질 수 있어.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또 악화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돈은 풀겠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단시간 내에 될지도 모르겠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또 시장의 급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요 문제로, 큰 돈들이, 그죠? 스마트머니나 요 큰 돈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세게, 오히려 더, 강하게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되게 특히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좀 지켜보고 봐야 될 문제다. 물론 우리 생명과도 연관이 있고 일상생활과 경제적인 활동과도 영향이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잘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주식과 연관 짓는 걸 떠나서 전반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BBC 뉴스인데, 북한 통일지향 포기, 노동당, 규약 개정의 의미, 이러면서, 요런 쭉 얘기를 내려오면, 지금 유튜브 상에서도 요 기사를 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김정은이 이제 권력에서 좀 물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력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산이라고 해야 될까? 이미 권력을 분산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은 이미 나타났었어요. 북한에서. 그지?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북한도, 김정은도 엉아들과 같이 간다. 그래서 요 문제도 뭐다? 연방제로 가는 준비 단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만주, 동북삼성, 그죠? 그쪽까지, 심지어는 그 위까지, 이렇게 연방국가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준비가 지금 척척척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기사들이나 여기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남북 교류 요거를 활발하게 좀 시키려고 하는 준비 작업들, 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 G7에서도 얘기 나온 거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요. 어떻게든지 교류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근데 더 크게 보면은 이제 뭐가 푸틴의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지? 예. 그렇게 보여지고, 한반도는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지?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요거는 큰 그림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가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게요.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하면서 올여름이 고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기사가 나와. 그죠? YTN 기사인데. 이건 뭔 얘기예요? 이거는 계속 했던 얘기예요. 북한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올여름 비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식량난 충분히 올 수 있다. 위기다. 그지? 식량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야? 당연히 남북 경협주. 그 중에서도 식량 관련한 비료, 사료 관련한 이런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되겠지.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김정은이나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다. 이거는 뭐다? 여기 조금 더 지금 제가 기사에 이렇게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EMP탄 개발했다라는 기사도 나와서 찾아보시면요. 그게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이 더 긴장을 하잖아요. 오히려 중국이 더 긴장을 한다. 북한에서 그 탄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를 갖다가 그게 동북 삼성 쪽을 만주 쪽을 향하는 거라면, 그죠? 중국 쪽을 향해서 쓰여진다 그러면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흘러가는 게 조금 삐딱하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면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이 얘기는 뭐 1년 전, 2년 전 그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죠? 해왔던 부분인데 그게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 있습니다. 자, 미국 중동서 패트리어 사드 철수.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중동에서 철수하겠다. 이건 뭐야? 지금 6차 핵협상 이란하고 요거가 6차까지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철수하겠다. 이거면 결과가 이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지.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죠? 좋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 이거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거 어디로 올까요? 뻔하잖아. 한국. 그죠? 강화하겠지. 사드. 기지 강화하고, 그 다음에 뭐 대만, 일본, 그죠? 요쪽에 하거나, 저번 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카자흐스탄에 미군이 들어가는 거 이제 뭐,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뭐다? 중국을 포위하는, 그죠? 군사적으로도. 중국 중심에, 그지? 그런 쪽으로 지금 용도로 쓰여지지 않을까.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제 뭐가 에너지 패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석유에서, 그죠? 원전, 소형 원전. 계속 우리가 SM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LNG 가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요. 전부 미국이 장악한 거예요. 거의. 그죠? 그리고 석유도 이제 컨트롤이 된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쪽에 중동 지역의 그 기구들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유가, 그죠? 증산하겠다, 뭐 감산하겠다, 막 이러면서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뭐 거기서 뭘 하든 간에 컨트롤 되니까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해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것도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결국엔 뭐예요? 석유. 그러면 이제 새로운 LNG와 소형 원전. 요 기사를 핵심은 요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저명한 핵 과학자 건물에서 떨어져서 숨졌대. 그죠? 근데 타살 가능성이 없대. 이 타살 가능성이 진짜 없을까요? 아니, 희한하게 이상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 이유 없이. 그것도 무슨 발표 이후에 18일 날 밤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제 부장이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공대에서 17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대. 그죠? 근데 하얼빈 공과대학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총장이에요. 하얼빈 국가대학 부총장인데 중국의 대표적 핵과학자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죠? 근데 이 대학교는요, 군과 밀접한 관계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기관이다. 희한하지. 냄새가 좀 나죠.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 하얼빈 공과대학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이 개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뭔가, 그죠? 중요한 뭔가, 뭐, 내용이 있었는지, 뭐, 자살인 거죠. 타살이 아니면 자살이란 얘기지. 냄새가 나요. 근데 이 기사도 결국은 뭐야? 핵과학자. 소형 원전이지, 뭐. 그죠? 소형 원전. 최근에, 광동성 지역에 방사능이 유출돼, 그것도, 같이 사업을 하던 프랑스가 뭐가 틀어졌는지 찔렀어. G7에서 찔러가지고 그게 밝혀진 거거든요. 이런 사태야. 그러니까 지금 핵 쪽으로, 원전, 요쪽 관련 뉴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이 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죽었느냐? 뭐 때문이냐? 그죠? 원전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중국 내부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만약에 누가 죽였다거나 뭐 이런 경우 진짜 자살할 이유는 없잖아요. 중국 공산당 내부에도 엉아들에 협조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 소설이 되겠지. 그죠? 그런 소설도 쓸 수가 있겠죠. 그게요. 좀 이상한 게 그래요. 비트코인 요번에 머스크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그죠? 에너지 문제를 툭 던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바로 한번 제가 방송에도 했지만 뭐예요? 그러자 중국 공산당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비트코인 채굴하는 거 법으로 막겠어 니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받아줬잖아. 그죠? 같이 움직여 하루 사이에 이쪽에서 던지면요 이쪽에서 토스하면 이쪽에서 스매싱 때리고 딱 이런 거야. 요번에도요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을 때 잘 보세요. 기사들 연결시켜서 연준에서 파월이가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 이거 일시적인 거야. 괜찮아. 응? 이렇게 던지니까요 어떻게 된 왜 이게 진짜로 그랬냐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게 탁 떨어지면서 연준에서 파월이가 한 얘기가 맞은 것처럼 돼버린 게 중국 공산당이요 그걸 또 받아갖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래. 비축분 자기네가 비축해놓은 금속까지 시장에다가 내다 팔겠다 내놓겠다 하면서 원자재 가격을 하락을 시켜줬어요. 미국이 던지고 중국이 받고. 중국의 가장 꼭대기를 저는 의심을 해요. 엉아들과 쿵짝쿵짝 엑스맨이라고 중국 입장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야. 뭐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얘기지. 뭔가 하나의 화두를 던지면 이쪽에서 정확하게 또 받아내는 이런 모습들이 그것도 정말 빠르게. 그게 또 중국 공산당이니까 그게 가능해. 그냥 말 자체가 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엉아들의 손은 중국 공산당 내부까지도 충분히 스며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들이죠. 자, 뭐 이런 뭐 기사들도 있습니다. 집회 참가 우체국 택배 노조원 2명 코로나 확진. 이게 쿠팡 그죠? 택배 노조가 이제 파업 시위를 하고 그 쿠팡에서 불이 나고 뭐 그런 얘기들 저번 기사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위 도중에 또 코로나가 확진이 나왔대. 확진이 나왔대요. 요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이제 드론 택배 시대를 준비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이 사람들이 다 필요 없거든. 드론이 택배를 해버리면. 그죠? 근데 그냥 자를 수가 없잖아요.
명분을 이제 슬슬 추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자리 줄어든다 그랬죠. 일자리 그냥 막 다 사람 따를 수 있어? 근데 제일 엉아들이 제일 컨트롤하면서 무슨 문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갈등을 조작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노조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강경 노조들 중심으로요. 이제 파업 시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치? 그럴 수밖에 없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치?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걸 빌미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왜? 4차 산업시대에는 사람이 인건비만 축 내는 사람들일 뿐이지 필요가 없는 잉여 인력이란 말이야. 왜? AI나 로봇이 대체하기 때문에. 그쵸? 아니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을 써서 쓰면은 인건비가 한 달에 뭐 1억이 나가. 근데 AI나 로봇 가지고 대체를 해버리면은, 그죠? 처음에 한 1억 정도 들이면 해결돼. 그럼 그 다음 달부터는 나가는 게 없어요. 어떤 걸 하겠냐 이거죠.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요. 제품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소비자들도 당연히 그걸 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막 잘라내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 코로나 빌미는 만병이라,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통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해결이 되고 그 뭐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결국에 오늘도 집중적으로 기사들에서 계속 나오는 사회적인 이슈는 뭐야? 원전이 원전. 핵심은 그죠? 결국에는 원전. 그 다음에 백신. 이거는 뭐 전반적인 전 세상이 지금 제일 많이 고민하고 화두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엔요. 북한 문제죠. 북한 문제. 식량난. 음식료 관련주. 그 다음에 경협주들. 요거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뭐 드론, 그죠? 택배. 지금 요 기사는 드론 관련주들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택배 노조.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스마트 시티가 되면은, 생각해봐봐. 거기 택배차들이 막 다니고, 지금도 새로 지은 아파트는, 그 아파트 입구까지 택배차가 못 가고, 로봇들이 다 한다. 드론으로 다 하고. 훨씬 더 있고, 스마트 시티 안에는 당연히 안 되는 구조거든. 드론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로봇들이 배달을 하고, 택배를, 택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 그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럼 드론 관련주들, 이거는 좀 길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탁 튀을 때 또 챙겼다가, 웬 테마성으로, 그게 추세적으로 쫙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테마성을 띠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런 이슈들이 탁 부각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사에 나와 있는 게 일단은 우체국이다. 요것도 좀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미가 있는 건 우체국을 대표적으로 했다라는 거. 뭐 거기까지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정사업본부 안전한 직장이죠. 여기도 안전하지가 이제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체국 자체가 무인화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저 직원들 다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뭐 조금 앞서서 걱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전반적인 부분의 일자리나 직업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지? 근데 누가 움직여야 돼요? 직원들의, 그죠? 노조원들의, 자리나, 권익을 지켜줘야 될 노조가 움직이는 과정에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주는, 요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뭐예요? 아, 올해도 코로나 이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마스크를 벗기는 쉽지 않겠구나. 백신을 맞든 안 맞든 똑같은데 뭐. 그죠? 내년도 장담 못 한다야.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맞출 거야. 왜냐면 돈이니까. 만드는 거니까 돈벌이는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엔요. 결국에는 뭐가 나냐면 치료제가 나와야 해결이 된다. 그죠? 치료제가 나와야 해결이 된다라는 걸로밖에 안 돼. 치료제를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인류는 계속해서 이거를 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겠죠. 그냥 감기처럼 걸리면 각자 이겨내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만약에 치료제도 못 만들어낸다. 그죠? 하여간 참 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2025년이거든. 그 전에는 해결된다. 해결되겠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좀, 기대는 해보되, 좀 쉽지는 않겠구나. 올해는. 올해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자, 오늘도 매매 잘 하시고요. 오늘 조금 얘기하자 그러면은, 미국이 좀 밀렸잖아요. 밀려서 끝났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충격 받을 수 있어. 우리 시장도 오늘요. 내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분할로, 오늘, 내일 뭐 해갖고 밑에서는, 분할로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다. 그죠? 한 방에 빵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요 기사 보면서 델타 변이 기사 보면서요. 조금 피해야 될 종목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긴 것 같아. 그죠? 아, 이제 해외여행 또 글렀어. 올해는. 이 상태면요. 그러면 항공주들도 그렇고, 뭐 여행 관련주들도 그렇고,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흘러가는지. 막 던질 필요는 없지만, 저도 좀 갖고 있는데,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의 변화도 조금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매매 잘 하시고, 내일도,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나오는 기사들 갖고, 그 중에서 조금 볼 기사들 뽑아서 좀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